12연기 특강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삶에 대한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12연기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길까? 요거 설명하면 12연기다.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이렇게 설명하면 할 정도다라고 우리가 12연기와 8정도 포함하면 고진멸도 사성제 이 불교 교리의 중심을 사는 이야기 위해서 설명해내고 있다. 아마도 우리 공부가 가지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특징이다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12연기 특강 좀 길게 상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딘가요? 자,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신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오치훈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치훈으로의 나를 설명하는 큰 교과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치훈이 나다라고 말하면 오치훈이 무엇일까?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오치훈이다. 그렇다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오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 것으로의 내가 설명이 될 거다. 그래서 오온을 다른 거 우리 안 보는 거죠.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나는 색은 이렇게 정해야 한다. 수상행식 이렇게 정해야 한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정의하시는 그대로 오온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온을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죠.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색온 내지 식온이냐. 그런가 하면 쌓여 있는 그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길래 색은 색이라 불리고 수는 수라 불리는 거냐. 이렇게 구성의 측면에서의 오온 그리고 성질의 측면에서의 오온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온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삶은 글쎄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니 해도 이 삶의 중심은 몸보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색수상행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히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공부의 확장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오온의 정의 및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라는 연결된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어떻게 했나요? 식은 무아다라고 직접 선언하는 경전 공부했죠. 그리고 식과 관련한 중요한 교리로 지수화풍 공식으로 나타나는 6개 6가지 요소와 관련한 확장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식이라는 거는 인식하는 건데 인식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느냐라고 할 때 1차 인식, 2차 인식이라는 두 개의 자리에서 우리 삶은 인식을 2번 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1차 인식이든 2차 인식이든 인식은 사실은 인식 주관이 인식 객관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에는
하나의 인식 객관에 대해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인식 주관이 있다. 요 공동의 주관이 인식한다라는 요거는 놓치면 안 된다. 이 부분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에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심의식 세 가지 이름이 100%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자면 아니 과연 마음이 어떤 100% 같은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정체성으로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지만 삶의 과정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조건들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별되는 것으로의 심의식, 하나의 정체성 위에 차별된 세 가지로의 심의식이 아닐까? 이 측면으로 경을 보아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차별을 가지는 것일까라는 것을 네 번째 식의 확장으로 공부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식의 발생이 다른 곳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중에 네 번째 주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 위에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하는 공부의 그 위치를 한번 돌아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심의식이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교재 107쪽에 보면 심의식을 차별하는 조건들이라고 해서 첫째, 생겨남의 조건 해서 심의식은 각각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일까? 이 측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로 넘어오면 둘째, 역할의 조건 이래서 식의 역할 인식하는 거, 심의 역할 행위하는 거, 그리고 의의 역할은 1번 심과 함께한 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또 의의 역할 2번 식과 함께한 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공부하는 데까지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지난번, 지지난번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사실은 지지난번 수업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만은 나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실은 저 문제죠. 의, 만호. 만호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냐? 사실은 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됐고 식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마음, 의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의가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안입이 설신의 융내입처 중에 요 의도 있는 거죠. 특히 지난 수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요 내입처라는 것이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을 대표가 되는 거니까 뭐 처라는 말을 생략하고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부른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 몇 개의 경전에서는 경전이 직접 안이비설신의라는 식도 붙이지 않고 근도 붙이지 않은 요 상태로 처를 직접 지칭해주고 있다라는 경전 용례를 본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 1번 식이나 심이 몸과 함께한 상태를 지칭한다. 그리고 의 2번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중에 의 내입처를 말한다. 이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경전이 쓰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는 이 상태에서 의 1번과 2번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 이게 설명돼야 되는데 노보부님은 지난주에 알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제일 연보부님도 헷갈려 하셨어요. 그러나 뭐 요거 약간 뭐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보자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요. 근데 어쨌든 요런 두 가지 그러니까 만호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요 1번에 대한 두 가지 용례를 보았죠. 두 가지 용례 어떤 거였나요? 첫째는 운나바 바라문경. 운나바 바라문경에서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 기능이죠.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는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을 가지죠. 그런데 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만호를 의지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경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안근 내지 신근이 의지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의다라고 말하면 이때는 사실은 좀 곤란해져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거는 몸인데 이 몸의 기능 자체가 의지하는 것을 요거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몸을 직접 관장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서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식이 몸과 함께 한 것.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의식이 의근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요것을 의라고 말하는 게 의 1번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안근도 의에 포함된 안식을 의지해서 색을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운나바 바라문경이 말하는 안근 내지 신근의 다섯 가지 기능이 만호를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의 만호는 요거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관찰경이었죠. 관찰경은 아스미가 있다면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기화한 상태, 중생의 유의적 삶이 진행되는 한에는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몸이 삶에 참여한 상태,
그 상태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함께 하는 것으로의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내입처라고 하는 하나의 주관 그리고 무명의 요소라는 이름으로 욕탐 또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 찢다라는 두 개의 인식 주관이라는 1차 인식의 자리를 정의해주는 경, 요 두 개를 소개를 했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만호가 1번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경에서 참 보기가 드물다. 왜냐하면 삶을 설명할 때는 주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행 미처법을 인식하는 이쪽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만호가 쓰일 때는 이 만호로 쓰인다. 만호 2번. 만호 1번으로 쓰이는 경우는 뭐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요 두 개를 발견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요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난 수업을 마쳤죠. 제가 오늘 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사실은 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만호 1번을 설명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요게 뭐냐 하면 변법은이 우리 작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작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를 만드는 거를 자기가 가져요. 응? 네? 아니 작의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 네이처로 웨이처를 그죠? 예, 그거잖아요. 아, 그걸 그 방금 설명하신 거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가 색, 성향, 미처, 법을 인식할 때에 안식과 안근, 친식과 친근, 의식과 의근 이럴 때 요 인식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이라는 몸을 접점, 그죠? 안근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색을 그러니까 색을 인식하는데 그 인식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주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주목한다라는 요게 사실은 뭐냐 하면 작의잖아요. 그죠? 뭐 우리 이렇게 지금 작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전은 작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잖아요. 작의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죠? 뭐 이게 이제 원어로는 마나시 까라. 요게 이제 명사형으로 요래되고 또 이거를 작의하다라는 식으로 보면 마나시 까로띠 해서 마나시 의 까로띠가 이게 영어로는 두거든요. 하다 행하다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나시 까로띠 하면 만호가 행위하는 거예요. 만호의 행위에 만호가 작용하다 뭐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익숙한 말로 하면 작의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요 만호는 인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자리에도 신고의 삼업할 때 의업이 있잖아요. 의업 그 자리도 뭐냐 하면 만호가 업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만호가 행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의하다도 되지만 의업이라는 게 뭐죠? 만호가 사유한다, 생각한다. 요거 그러니까 만호가 행위한다라는 요거를 달리 말하면 사유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심각한 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생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자리에서 만호가 작용한다 하면 자의하다 이럴 거고, 행위의 자리에서 만호가 아까 의업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사유하다, 사고하다, 생각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동사형으로는 만나시 까로띠인데 요게 바로 요 자리 인식하는 데서 시기 근을 적정으로 주목해가지고 인식하는 감각해 드리는 그거를 말하는 작의라고 쓰일 때는 명사형으로 마나시까라라고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나시까라를 작의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의라는 명사하고 마나시까로띠 작의하다라는 동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만 동사일 때는 의업의 자리에 쓰여가지고 행위하는 자리에서는 마나시까로띠를 사유하다, 사고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작의라는 게 있고, 이 작의가 또 결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용어로 나타나요? 그죠. 요니소 마나시까라 하면 열이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형 아요니소 마나시까라 하면 비열이작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뭐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이건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병법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의한다, 열이작의, 이치에 맞게 작의한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의 눈으로 작의한다. 비열이작의 무상고 무아가 아니고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이치에 맞지 않게 작의한다. 대상을 주목하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무명의 요소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치에 맞는 사고를 가지고 주목해서 이치에 맞게 대상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어떤 상황을 싣고 와가지고 주목함으로써 왜곡되게 인식하느냐, 이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의라는 말,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이 말은 교리적으로 엄청 많이 중요하고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요 작의, 마나시까라라는 말, 요 하여간 마나시까라가 이제 그대로 만호거든요. 이것은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변부부님, 요 때의 만호를 몸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1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안이비설신 의의 네이처 요걸 말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아마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의한다라는 요 자리 만호의 작용을, 만호의 행위를 2번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게 작용한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만호라는 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직접 안근을 가는 게 되니까, 안근한테 직접 작용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결국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이 더해진 요것이 만호라고 봐야 요 만호가 작용한다.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인식할 때는 만호 속에 들어있는 안식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주목해가지고 인식하는 거고,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의 1번, 만호 1번의 용례는 운나바 바라문 경과 관찰경 두 개의 경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도 없이 많다. 형전에서 마나시까라 또는 마나시까로띠 해가지고 작의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다 만호 1번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다. 제가 지난주에 요 부분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만호 1번은 요 두 개의 경에서만 발견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뒤에 보니까 아닌데 이 중요한 걸 빼놨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렇게 보면 어떤가요? 오히려 좀 이 두 개의 경전을 가지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자의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만호 1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다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호 1번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하는 상태의 마음 요것을 의라고 부른다 만호라고 부른다 하는 그것이 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만화식가라 자의다. 비열이 자의와 열이 자의로 나온다. 그 중에 특별하게 경전 두 개가 운나바 바라본 경과 관찰경 요 두 개의 경이 아주 특별하게 1차 인식의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지난주 수업을 좀 돌아보면서 이 얘기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110쪽 자, 110쪽 제일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인식 주관인 내입처가 공동 주관인 심, 욕탐과 함께 인식 객관인 외입처를 인식하는 과정으로의 1차 인식이 설명됩니다. 앞의 경이 6내입처와 6외입처의 형성을 설명하였다면 이 경은 공동 주관의 참여를 설명함으로써 1차 인식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요거 관찰경 마무리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경들로서 이해하는 1차 인식에 의하면 상류따 니까야 주석서에 심 등은 오직 의처의 이름이다 라는 주석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좀 쉽지 않은 주제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좀 고민을 해봤지만 그냥 잠깐 언급만 좀 하고 간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의 1번 만호가 이렇게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한 상태의 마음이다. 안입이 설신의의 의도 있지만 이러한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는다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경에서 설명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6내입처가 무엇일까? 안입이 설신의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다양한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내입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다. 몸과 마음 두 가지가 함께해야 보는 자인 내가 되지. 몸의 측면만 가지고 인식주관이라고 말할 수 없고 마음의 측면만 가지고 인식주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몸이 없이는 마음도 볼 수 없고 마음이 없이는 몸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입처가 인식주관이다. 이런 부분을 많은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내는 거지요. 경전이 아직까지 제가 위드 몸의 상태를 만호라고 한다라고 직접 말해주는 거는 아직 제가 못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에서도 용례적으로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오랜 세월 불교 안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만 그러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위드 몸이다라는 만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인식을 할 때 이런 그 근이라고 하는 거, 근을 직접 총괄해가지고 인식의 주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 만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의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 능력을 가진 것이 있어서 이 포괄적 능력을 가진 것이 색을 볼 때는 안근한테로 쫓아가서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의가 의근으로 쫓아가서 의근을 접점으로 소리를 듣게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이 자리가 다 쓸모없어지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의라고 하는 데에다가 안입이 설신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총괄하는 것으로의 의라고 설명되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뭐 이건 뭐 길게 말할 생각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의에다가 특별함을 부여하게 되면 이 특별함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의 앞에 있는 안입이 설신 또는 식을 붙여서 안식 내지 신식 뭐 요런 것보다 좀 특별한 어떤 거야. 그런데 식은 의식도 있어야 되니까 의식이라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보다 특별한 것으로 의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되다 보면 사실은 유식에서 말하는 전 5식, 제6식, 제7식으로의 만호 뭐 이런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오늘 뭐 이 얘기를 더 하려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한 상태의 마음을 만호라고 부른다라는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 삶이 아주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이 아주 잘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요걸까라는 부분만 우리가 판단해서 적용하면 삶을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의에다가 이 의에다가 어떤 특별함을 제공해야 하는 그러다 보면 무언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하고는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여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지적만 좀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변호사님 하실 말씀. 근데 자바안경에서는 외입처는 안이비설 신과 색, 성향, 미촉은 각각의 경계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그 안식과 합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인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즉 어떤 이야기냐 하는 것 보면 사과를 볼 때 네. 눈으로 사과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미각으로서 사과 맛을 봤을 때 이게 사과다. 그게 이제 이 결정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모두를 통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커피포트, 노부부님 커피포트가 여기 이제 딱 스위치를 누르면 끓잖아요. 물이 끓잖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잖아요. 제가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커피포트가 눈에 보이면 요걸 보고 커피포트다라고 100%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 커피포트가 아니고 커피포트 흉내를 내놓은 어떤 장난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요 커피포트로 보이면서 거기에 물 끓는 소리까지 막 들리고 거기에 뭐 수증기까지 올라오고 뭐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라는 5가지 측면으로 다 확인이 되면 아 이게 커피포트네라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5가지 안입이 설신 이 5가지 측면의 제각각으로 인식되는 것을 누가 통합해가지고 커피포트라고 결정을 하느냐? 요 개념을 의로 말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설명이 네. 니까에는 없어요. 니까에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와 법이 이 쌍을 이룬다 할 때 그때의 법은 세법도 포함이 되고 전체 일체를 포함한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니까야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헷갈리는 예, 변보부님 그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변보부님하고 자방경에도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뭐 이건 그게 자바함경에 직접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왜 저기 이제 법에 저는 자바항경을 내가 직접 확인해가 본 게 아니고 자바항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교리를 정리해 나가는 교수한테 들은 예. 내가 공부한 제가 자방경 1362권, 50권 1362권을 전부 다 올렸어요. 전부 다 보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색성한 위촉도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이게 연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 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안식.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앞에 있는 안이 볼 수 있는 그 쌍에 의한 그것만 되는 거지 북대란 안식을 가지고는 북대를 못한다 이거야.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 이제 저쪽으로 예,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두 분 간의 이런 표현 차이도 이게 뭐냐 하면 경에 근거하지 않고 경에 대한 옛날 분들의 해석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앞선 선배님들의 뭐 이건 2000년이 될지 뭐 1600년이 될지 이 선배님들의 해석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분들의 해석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우리도 최소한 어찌 보면요 우리의 그 학습 능력, 우리의 어떤 사고 능력이 아무리 뭐 1000년 전에 어떤 분이 있었다,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있었다 해도 그분들보다 우리의 현재 사고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에 대한 다른 해석. 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과 다른 어떤 해석을 선배 스님들이 1000년 전에 했다, 2000년 전에 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만을 가지고 공부의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배제하고 경으로 직접 하자. 우리가 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법에 대해서도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 법이 물질을 포함 이런 이제 법도 다양하게 말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이제 배고부님 말씀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경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요. 네. 그 존재에 대한 잘못된 관찰로 인해서 아성이 내가 있다는 이런 게 있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의와 법이 있고 문명의 요소가 있어서 일자 인식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네. 그때 의와 법이라 하는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의라카는 이게 전부 이 안이비설 신의를 다 종합하는 거고, 법이라 하는 거는 색성량 미촉법을 다 종합하는 걸로 인식을 이해를 해야 인식이 성립되지 않나, 저는 그래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네. 이런 표현이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아스미, 나는 있다라는 아스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참여한다라고 된다고? 그럴 때 그 참여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안근은 보는 일을 직접 하지 않을 때는 삶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안근이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보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라고. 그럴 때 안근이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대상 없이는 접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말 자체가 안근이 참여한다는 것은 색과 함께한 상태라. 그래서 그 참여한다라는 말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이 함께 쓰는 거예요. 요렇게 이만큼이 아스미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물질적 세상과 대응한 관계가 설명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때 이 의라는 것은 보는 일은 안근 혼자 못 본다고요. 안식이 함께 해야 보잖아. 안식과 안근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필요하려면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요 자리에 의근까지 이만큼이 있어야지 인식이 된다고. 그런데 이만큼을 지칭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가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색성향 미촉은 근의 참여로 의해서 이미 나타난 거야. 비어있는 자리는 요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과 의근의 대상이 되는 법이고, 그리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본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어찌 보면 어려운 건 아니야. 변부부님 우리 이렇게 좀 표현해 보자면요. 변부부님이 앞선 공부가 많으시잖아요. 앞선 공부가 많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앞선 공부에 의한 그 하나의 관점, 우리가 계속 견해라는 것을 안경 쓰는 거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런 그 시각을 법부님이 앞선 공부 과정이 많다 보니까 생겨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법부님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가장 정확하게 우리 삶을 경전을 해석했다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운나바 바라본 경이든 관찰경이든 자의의 문제든 모든 것들이 이러한 1차 인식 자리의 이해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변법부님도 요때 자의라는 것은 요 의를 말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이게 타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식과 근이 더해져가지고 식과 근이 더해져서 의가 처가 된다. 이런 개념을 앞선 우리 선배 스님들이 보완하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것을 요 의에 대해서 안이비설신 이러한 근에 대한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서의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해석해야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식이라고 하는 거, 이 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은 뒷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5가지에 비해서 바로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이렇게 이게 커피포드라고 알기 위해서는 앞에 5가지를 통합해서 결정하는 그런 의식의 필요성,
이래가지고 전오근과 제6식 그리고 의 해서 말라식 뭐 이런 식으로 삶에 대한 해석이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하여간 머지않아 하여간 우리가 이 공부의 성과로 탐진치 책도 하여간 곧 만들 거고 12용기 책, 8정도책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그 공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니까야를 앞선 선배님들의 어떤 그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다 충분히 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학습 능력, 사고 능력을 가졌다고 이미 이게 저기 유럽식으로 말하자면 인간들의 어떤 사유의 능력이 얼마나 확장됐어요. 그게 서양 사람들의 의식 수준만 발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발전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사유 능력이 우리가 충분히 확장되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데 그것을 1000년 전, 2000년 전 그 선배 스님들이 보아낸 그 시각에 묶여가지고 경을 정확히 경을 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밤새 반복해도 결론은 안 날 거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진행해가는 근데 이 부분 워낙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짚었고 특히 이제 자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전은 아주 많은 경우에 바로 몸과 함께하는 것으로의 의가 설명돼서 행위하는 쪽에서는 의업 사유하다 이렇게 만호의 두가 설명되고 인식하는 쪽에 와서는 그게 바로 자의라는 말로 시기 근을 적정으로 외입처 아니면 그러니까 대상을 주목하는 것으로의 의의 작용. 이때 의의 작용은 분명히 요렇게 이 부분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하고 네. 사유닥하는 말, 쌍카파하고의 관계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가빠라는 말.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 마나시 까로띠 예. 만호가 행위하다, 예. 만호가 작용하다. 그러니까 만호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요 만호가 일을 하는 그 영역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메커니즘 공부를 하겠지만 따까가 있잖아요. 따까의 결과로 가래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화되는데 요 가래가 그러니까 따까에서 벗어나는 요 상태를 여기서 몸과 만나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 요 상태부터 이미 몸과 만났으면 요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액션은 몸과 함께하는 액션이라. 그러면 그 액션은 그게 업 아닙니까? 업이죠. 물론 업인데 그게 몸과 함께하는 상태니까 마나시 까로띠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윗닦아잖아요.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견해라는 건 이제 안경 쓰는 거고 윗닦아라고 하는 마나시 까로티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하고 그리고 나면 상가빠인데 이거 우리가 8 정도가 사유라고
번역하니까. 이렇게 나가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이 위탁가부터 사유라는 이 전체가 그래서 몸과 말로 연결되기 전까지 몸과 말로 연결되면 일단 이제 마나시 까로띠는 벗어난 거니까 요 전체를 표현하자면 이게 만호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시 까로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위자랍니까? 아니지 윗자라는 요 자리에 있는 거죠. 위탁가가 끝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메커니즘에도 봐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윗닦아는 딱가 안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이게 뭐냐 하면 수에서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관련해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탐진치 맛보기에서 봤지만 친밀이라고 하는 말 사라가를 보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요 자리에 그 부야받자에서 거슬림이란 말을 봤잖아요. 요 친밀과 거슬림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이제 가래 상태의 가래라고 불리우는 마음의 상태라고. 그러면 요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슬림을 담고 있는 윗닦아도 있고 친밀을 담고 있는 윗닦아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요. 요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수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외입처가 있잖아. 색성향 미처법. 색성향 미처법을 대상으로 느낌이 생겨가지고 요 가래라는 상태가 되어서 윗닦아가 일어났으면 이제 요 윗닦아 다음에 요건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윗닦아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닦아 내부의 상태를 담고 출발한 행위의 출발점 윗닦아가 다시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한테로 다가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윗닦아가 까마 윗닦아 이러면 소유의 윗닦아라고 소유라고 하는 어떤 내면의 상태를 싣고 마음의 행위를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 소유라는 것이 실린 이 행위의 출발점 윗닦아가 무엇을 소유하려 할 거예요? 바로 즐거움을 주는 대상인 색성향 미처법. 이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한테로 접근해야 되거든. 그 접근하는 것을 윗자라라고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도 윗자라, 윗자라나 뭐 이래가지고 우리 뭐 저기 육처 분석경 같은 데서도 윗자라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사한 단어로서 만호의 접근을 말해준다고.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건 뒤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윗자라는 윗닦아 윗자라 요 자리 어떤 것을 싣고 일어나서 어디로 접근했을까? 그리고 나면 그 접근되었다. 대상이 선택되었다. 그 대상에 대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가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하여간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더 보기로 하고요. 뭐 그래서 하여간 그 마나시 까라라는 것은 이렇게 만호가 행위하는 포괄적인 영역. 어쨌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만호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하죠? 예. 그래도 이게 몇 주 걸렸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발 좀 떨어져서라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훨씬 좀 쉬워질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